안녕하세요. 강성원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오늘 챕터 5의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다양한 그래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래프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여기 그 챕터 5의 첫 번째 영상에 썼던 그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보면 이렇게 다 뭐 점 찍히고 선 나오고 이런 그래프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 말고 조금 다른 그래프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통계 쪽에서 많이 그 사용되는 그래프들이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막대 그래프이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뭐 바그래프라고도 합니다. 바그래프도 하고, 뭐 바플롯이라고도 하고, 주로 그 범주가 있는 데이터를 표시를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그래프라서 PLT의 바를 이용을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우리나라의 요 데이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연령대별 인구 수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100만이겠죠? 아마도 단위가 100만이고요. 이게 지금 자, 뭐 10세 미만, 그다음 10대, 20대 해서 잠시만 몇 개죠? 3, 4, 5, 6, 7, 8, 9, 10. 총 10개 그 나이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값이 아마 10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에이지 인덱스는 그냥 여기 팝스의 길이에 대해서 레인지를 하면은 에이지 인덱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죠? 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PLT 바를 안 쓰고 그냥 PLT 플롯을 한다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이지 인덱스에 팝스를 하고 그냥 PLT show를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에 그 막대기가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여기를 그냥 바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좀 아쉽죠? 그렇죠? 뭐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X 레이블 넣어줄게요. AG라고 넣어주겠습니다. AG라고 하지 말고 나이대니까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음, AG 레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잠깐만 찾아보고 올게요. 찾아보고 왔는데 정말 에이지 레인지라고 쓰네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plt y 레이블은 이거는 그냥 population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lt에 xtix도 적용을 해줄게요. xtix에다가 일단은 자 age 인덱스를 그대로 쓰고 아까 여기 age 인덱스였죠? age 인덱스를 그대로 쓰고 여기 레이블스를 여기 있는 xtix 레이블스 이걸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уп스 레이블스가 아니라 레이블이었을까요? 제가 또 오타를 냈죠? 이 오타가 잘 나네요. 레이블스였을까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요거 살짝 기울여 볼게요. 조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 간격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선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서 갭을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위스가 나오죠? 위스를 지금 기본값은 0.8인데 제가 이걸 0.6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플랫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수직으로 박아서 있죠? 이걸 수평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수평으로 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여기다가 바로 해도 될 것 같네요. 바 H를 하면 됩니다. 여기 H가 호리전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뜨죠? 자, 에러가 왜 뜰까요? 바 H는 멀티플 밸류즈 for argument with. 자, with에 대해서 멀티플 밸류를 받았다.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이걸 버려고 이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트라고 뜨죠. 자, 왜냐면은 그 호리전털 바이기 때문에 위스가 아니라 하이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0.6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하고 나면은 뭔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이상하죠? 여기 이상하죠? 지금 X축이 에이지 레인지가 아니죠? Y축이 에이지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YTX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왔나요? 나온 것 같네요. 만약에 여기 위아래를 뒤집고 싶다. 그러면은 YTX에서 조절을 하던가. 아, 잠시만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뒤집는 방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잠깐 찾아보고 올게요. 아, 찾아보고 왔는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뭐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 인부트 y 액시스. 자, 여기 GCA는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뭐 get current axis라는 것인데 이것까지 하면은 조금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를 그 위아래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바 그래프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3점도 스캐터 플롯을 말씀드릴게요.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죠.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x는 num파이의 랜덤의 그냥 랜드 n을 50 정도 해볼까요? 50 정도 하고 그다음에 y는 num파이의 랜덤의 랜드 n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plt의 스캐터 x, y 이렇게 하면은 자, x, y num파이를 제가 인풋을 안 했죠? x, y를 그냥 점을 찍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겁니다. 지금 둘 다 그 정규 분포, 아니죠. 균등 분포죠. 0에서 1 사이 균등 분포니까 지금 그래프는 X축도 0에서 1까지, Y축도 0에서 1까지 이 사이에 균등한 어떤 랜덤한 점이 찍힐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점을 조금 많이 해볼게요. 그러면 뭐 적당히 균등하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랜드 n으로 바꿨다. 그러면 X축에 대해서는 뭔가 중간이 많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플랫인데 x, y를 하고 여기를 뭐 적당히 B5 정도로 해볼까요? 그냥 5만 해볼까요? 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그 스캐터 플랫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캐터 플랫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또 좋은 예제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예제를 하나 그 데이터를 긁어 올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농어였나요? 꼬치가 농어였던 것 같은데 자, 농어의 이게 제가 몇 마리인지 까먹었네요. 한 40마리쯤 됐던 것 같은데 농어의 그 길이랑 몸무게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길이 8.4에 몸무게가 5.9g이겠죠? g이고 어떤 거는 뭐 13.7cm에 32g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딱 보면은 길이와 무게가 대략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당연히 숫자만 벗으면 잘 안 보이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PLT에 스캐터 플롯을 해보는 겁니다. 랭스에 대해서 웨이트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면은 대충 확실히 1차는 아니고 한 2차에서 3차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게 딱 보이시죠? 자,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캐터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그 히스토그램을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토그램은 뭐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이 다들 아시죠? 히스토그램은 이거는 제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어떤 그 도미라는 생선의 무게의 분포입니다. 무게 분포가 충분히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PLT 히스트를 합니다. 히스토그램 사실 지지난 분이었나요? 아, 넘파이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웨이트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겁니다. 그릴 건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보고 딱 보겠습니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에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무슨 저기 계단처럼 보이는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엣지 컬러를 넣어줄게요. 이 K는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네요. 그쵸?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구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10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10개 구간 말고 구간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데 있는 비어있는 데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줄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은 자 구간 설정하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가지고 올게요. 데이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히스토그램 보기에는 원래는 그 다른 데이터인데 제가 그냥 데이터를 섞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뭐 순서대로 되어야 하는 건가? 라는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데이터를 섞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 볼게요. 자, 순서가 꼭 이렇게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섞었습니다. 일부러 섞은 다음에 사실 이것도 퍼치 웨이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퍼치만의 웨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히스토그램 다시 볼게요. 그러면 대충 이런 그래프가 어느 정도 그 분포를 갖는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구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간 설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다가 민즈 15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간 개수를 제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맥스에 대해서 알아서 이렇게 그 구간을 나누어 주는 거고요. 15개는 오히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잡은 생선들 중에서 좀 가벼운 게 많은 편이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빈스에다가 구간을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 엣지 있죠. 구간 엣지를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벼운 건 5.9에서 1100이 제일 무거운 것 같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빈즈를 넘파이에 린스페이스로 0에서 1100까지 100 간격으로 아니죠. 간격이 아니죠. 12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0에서 1100까지 100 간격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여기보다는 100g 미만보다는 100g에서 200g이 더 많네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에러바를 표시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러바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x는 1, 2, 3, 4라고 하고요. y는 1, 4, 9, 16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에러를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y값이 측정값이 이건데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2.3, 3.1, 1.7, 2.5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PLT에 에러바를 한 다음에 XY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여기다가 에러를 표시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에다가 YERR은 YERR.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때 이 앞에 있는 YERR은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YERR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바꾼다.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야 될 때는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은 자, 이런 에러바를 표시하는 게 여기 에러바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많이 사용하는 게 하나 있죠. 파이 차트. 파이 차트는
그 말 그대로 파이죠. 우리 먹는 파이 아니면 뭐 피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그런 파이 그 원형의 차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파이 차트는 파이 차트이기 때문에 파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이 차트니까 숫자보다는 어떤 그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애플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버네너를 쓰고요. 멜론을 쓰고요. 그레이프스를 쓰겠습니다. 어떤 그 마트의 과일 판매량을 그 파이 차트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레이셔를 34, 32, 16, 18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잠시만 이걸 더하면 100이 되나요? 100이 되겠죠? 해보면 알겠죠? 100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셔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TLT 파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시오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스를 써줄게요. TLT show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읍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sequence by none int float. 아, 죄송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여기 헷갈린다면은 뭐 프루츠라고 쓸까요? 아니면 뭐 네임즈라고 쓸까요?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맞네요. 자, 기본적으로는 레이셔가 들어갑니다. 여기를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레이셔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레이블을 집어 넣어야겠죠? 파이 차트라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레이블 수에다가 네임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오타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애플, 버네너, 멜론, 그레이프스라고 썼죠? 왜? 그레이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레이프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합이 100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만약에 뭐 멜론이 좀 잘 팔렸다. 그다음 50개 정도 팔렸다. 그러면은 비율이 알아서 조절이 되는 것 같죠? 자, 비율이 알아서 조절되는지 정말 보려면은 1111 해보면 되죠.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작이 여기죠? 그렇죠? 시작이 여기입니다. 시작을 우리 보통 파이 차트 하면은 시계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 우리 극좌표 같은 거 생각할 때 보통 여기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파이 차트는 보통 아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기 12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 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몇 가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익스플로드는 아니고요. 컬러스, 해치, 오토 퍼센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카운터 클락을 false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X축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카운터 클락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시점을 아마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 어딘지 스타트 앵글 스타트 앵글 여기 있네요. 스타트 앵글을 제가 90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모양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12시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오토 퍼센티지를 %.1f%%라고 쓰면은 자, 요거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 퍼센트 빼고 말씀드릴게요. 요거 두 개 빼고 자, .1f 요거 기억나시나요? F 스트링 할 때
소수점 아래에 한 자리인 플롯으로 출력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이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죠.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로 해볼게요. 그러면 10, 20, 30, 40 나오죠? 자, 여기 뒤에 점이 있죠, 점? 그러니까 각각의 파이에다가 퍼센트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 표시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퍼센트 두 번 썼죠? 이게 뭐냐면은 퍼센트라는 기호 자체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에 퍼센트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퍼센트는 우리 F 스트링 할 때 이런 식으로 썼었죠. num파이의 파이라고 한 다음에 콜론을 하고 .1f라고 썼었습니다. 요게 F 스트링이었어요. 그런데 문자열, F 스트링이 아니라 그냥 문자열로서 포매팅을 하는데 이런 그 포매팅을 할 때는 앞에 퍼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뒤에 퍼센트 두 개는 퍼센트라는 기호 자체를 출력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양. 여기가 만약에 제가 여기를 조금 이상한 숫자들로 이렇게 막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 크네요. 이런 식으로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를 .2f로 하면은 소수점 아래 두 개까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토 퍼센티지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랫입니다. 박스 플랫은 저는 잘 안 쓰는 것이긴 한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제가 요거 다시 가지고 올게요. 박스 플랫은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 이거 라면서 바로 아실 겁니다. PLT에 박스 플랫을 하고요. 웨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이트를 하고 그냥 바로 쇼를 해볼게요. 자,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최소값, 그 다음에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박스 플랫이 어떤 통계의 1, 2, 3, 4분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은 생선을 그냥 전부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써버렸는데 생선 두 개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생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멜트가 빙어였던 것 같고 브림이 도미였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박스를 제가 두 개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자, 스멜트 웨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림 웨이트를 할게요. 그러면 두 개가 그려지죠? 두 개가 그려지긴 하는데 지금 브림의 그 범위가 값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스멜트가 안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제가 해소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PLT에 서브 플랫에 1, 2, 1를 하고 그 다음에 PLT 박스 플랫 스멜트 웨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브림에 대해서도 해볼게요. 아, 여기를 바꿔야 되죠? 이렇게 하면 좀 낫죠? Y축이 그 공유 스케일이 너무 다르다는 문제점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야 조금 더 제대로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점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점 두 개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6에서 지금 스멜트 웨이트를 보면은 6에서 적당히 비슷한 간격으로 증가하면서 12.2까지 가다가 갑자기 뒤에 두 개가 갑자기 값이 확 튀었죠. 그러니까 이건 아웃라이어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아웃라이어 하나 만들어 볼까요? 2000짜리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아웃라이어 나오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바이올린 플랫이라는 건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플랫은 아니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이상한 추가했던 거 이거 빼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스멜트의 무게는 대충 여기 10이라고 치고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멜트 웨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스멜트 뭐라고 쓸까요? 스멜트 웨이트 라지라고 쓸까요? 라지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평균이 10이라 그랬죠? 10 더하기 넘파이의 랜덤의 랜드 n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100마리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 다음에 브림 웨이트 라지를 그러니까 대충 그 분포를 제가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한 600 정도의 그냥 대충 100 정도라고 칠게요. 100마리 정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어떤 분포가 만들어졌죠? 스멜트 웨이트랑 브림 웨이트 분포가 만들어졌습니다. PLT에 바이올린 플랫을 하고 여기에다가 스멜트 웨이트 그다음에 브림 웨이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LT에 show를 하면 자, 아까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또 있죠. 자, 이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범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스멜트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문제가 또 있네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했던 걸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만 바이올린 플랫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요걸 그 바이올린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바이올린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왼쪽을 보니까 바이올린보다는 무슨 그 병처럼 생긴 게 더 가깝게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플랫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바이올린 플랫이 실제로 분포를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분포가 그렇게 정규 분포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게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찍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예정이 없는 건데 제가 그냥 만들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해보는 겁니다. 스멜트 웨이트 라지를 제가 한번 분포를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PLT 인스트 요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런 분포가 나온 게 좀 희한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 엣지 컬러까지는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너무 좀 그래프가 안 이뻐서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스멜트 웨이트 라지를 소트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넘파이 소트를 하려면은 여기에 지금 넘파이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잠깐만 해보고 올게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여기 값이 20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값을 보면은 딱히 그게 보이지는 않는데 20까지 올라간 게 보이지는 않는데 스멜트 웨이트 라지의 맥스 값을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이올린 차트를 워낙 써보질 않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사실 잘 몰라서 괜히 좀 얘기를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매플론 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 6부터는 조건문으로 이제 다시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